대부분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나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들이. 뭔지 알겠어요? 네. 1월 1일자가 이제 기준이 돼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이제 기준 가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각 시군구에서 발표가 됩니다. 시군구에서. 근데 이런 스토리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알아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1월 1일자로 발표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필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필지가 있는데 수많은 필지가 얼마 정도 있냐면 한 4천만에서 5천만 정도가 있어요. 요즘에 계속해서 분할이 이루어지고 분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필지 수가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2,500만으로 시작을 해서 2,500만에서 3,000만, 3,500만, 3,800만 지금은 한 4,000만, 4,500만 정도까지 필지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죠.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필지 하나를 갖다가 여러 개로 쪼개잖아요. 그렇죠? 쪼개가지고 도로의 접근성 만들어드리고 개발가치 만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분할이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하다 보니까 필지 수가 점점 늘어나요. 분들이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한 4,500만 정도 했던 개별 필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 중에서 한 50만 필지 있어요. 그 중에서 4,500만 개 중에서 한 50만 개 정도를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뽑습니다. 샘플링을 해요. 분들이. 샘플링을 해서 먼저 가격 산정을 합니다. 먼저 가격 산정을 하게 되고 그 가격 산정을 하는 거 갖다 뭐라고 하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한 50만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어떻습니까?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발표할 때요.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의제기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50만 필지가 발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냐니까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구 한마디로 말해서 지자체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떻습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매긴다거나 아니면은 공공용지를 취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가격 기준에 어떻습니까? 기준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국가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한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매매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리고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자가 기준이요. 개별 공시지가는 7월 1일인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만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을 때 부분들이 그 가격이 만약에 비싸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죠.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증여세라든지 상속세 금액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시지가가 매매가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많이 비싸지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네. 분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시지가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이었는데 만약 10만원 하던 것을 20만원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산세를 배가 엄청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10만원 하던 게 땅값은 100만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100만원 올린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100만원 올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을 무시하고 그냥 국가에서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세금을 또는 공공용지 취득하기 위한 어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가격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기는 가격이다 보니까 일반 매매 가격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매기는 거죠, 분들이.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시지가는 일반 매매가의 3분의 1밖에 안 돼. 그냥 공식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분들이. 근데 그게 답일까요? 아니죠. 네. 왜 아닐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매긴다. 맞죠? 네. 그 어떻든 매매가는 뭐에 의해서 매겨집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결정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결정이 되죠. 계속 거래가 되면 거래가 될수록 거래가 결정이 되죠. 네. 그리고 개발지일수록 거래가 더 많아지죠. 네. 그리고 개발지일수록 어떻습니까? 매매가는 더 올라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지일수록 매매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 괴리율이 높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1년에 공시지가는 한 번씩 책정이 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도 매매가가 반영이 되지 않고 물가상승률만 반영을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지만 매매가라고 하는 것은 개발지가 어떻습니까? 10만원 하던 게 100만원짜리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일본들이. 근데 그 100만원 올라가는 게 공시지가에 다 반영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하고 매매가하고 괴리율이 30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왜 30배? 어머, 30배씩이나. 고객이 이러죠? 고객이 등기부를 딱 뺀 거야. 그 토지용 계획하기로 떼보고 나서 딱 보고 깜짝 놀래요. 어떤 분들은. 어머! 그 딱딱이래. 맞아. 너 나와서 사기 쳤지? 응. 어? 지금 얼마 해가지고 얼마에 파는 거야? 분들이. 나 등쳐먹을 일 있어? 이렇게 고객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겠죠? 네.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못 해주겠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가 고객들을 이해를 시켜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그리고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대부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명동이라든지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미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죠. 네.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데는 일반적으로 매매가하고 어떻습니까? 공시지가하고 괴리율이 작습니다. 이런 데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2~3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를 가지고 기준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정해진 건물이 들어와 있고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지역에 어느 정도 지가가 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한 2~3배 정도가 매매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말들이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뭐 전라도 쪽이라든지 부안이라든지 또는 김제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정읍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은 거의 농지죠, 그죠? 네. 가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건물이 없고 그냥 벌판이잖아요. 네. 그 벌판인데 당연히 벌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공시지가하고 매매가하고 괴리율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시골이면 시골일수록 차이가 있어요. 시골이고. 근데 거기다가 또 뭡니까? 근데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새만금이라는 개발 호재를 띄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매매가하고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응? 왜? 부안은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땅값이 지금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다년 동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5년 전에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5년 전에 공시지가가 10만 원짜리였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거래되는 매매가가 3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때 그 당시. 근데 5년 동안 올라간 공시지가는 10만 원에서 15만 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알겠어요? 네. 그러나 그때 어떤 30만 원 하던 거는 벌써 300만 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동안 올라가서 그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가격 차이가 괴리율이 점점 벌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먼저 개발 호재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어떻습니까? 올라간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는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 주변에 건물들이 쭉 올라가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는 가격 변동력이 크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이 매매가를 공시지가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형성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매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지가가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어떤 주식은 막 10만원짜리 주식이 있었고요. 10만 주인데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만원 하다가 어떻습니까? 뭐 어떤 신소재라든지 또는 생명 그 특허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신제품이 앞으로 출시가 된다 그래요. 노화를 방지한다거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거나 이런 어떤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신제품이 어떤 의약품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지고 의약품이 출시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출시가 되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의약 제품, 이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 그런 것 때문에 기대를 품고 삽니다. 그런 기대가 계속 숨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내실을 뜯어놓고 보면은 적자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R&D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죠. 네.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보면은 적자가 이루어집니다. 계속 증자를 하고 사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R&D에다가 투자를 하지만 주가는 그래도 계속 올라간다. 왜? 뭐 때문에? 자, 여기 잡으세요. 그 값어치가,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신약이 개발이 돼서 이게 출시만 되면 지금 매출액이 10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억이라는 이 회사가 1조 원이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실은 적자지만 어떻습니까? 가격은 올라간다. 가격은 올라간다.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신제품이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는 판매하는 시점 있죠. 판매하는 시점에서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판매가 안 되면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예상했던 것만큼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멈춰 있어요. 이미 선반영이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뭔지 알겠어요? 네. 선반영이 돼서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이제는 회사가 매출액이 올라가서 그 주식 가치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이 기본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먼저 올라가 있잖아요. 왜? 뭐 때문에? 바이오 기술 때문에. 네. 그쵸? 네. 근데 회사는 거의 재무제표 보면 꽝이에요. 근데 이제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물건을 팔죠. 네. 그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좋아요.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10만원짜리 됐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일 때 10만원 갈 때는 10만원에 비해서 회사는 내재 가치가 거의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10만원 됐을 때쯤에 이제는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회사가 돈이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10만원에 맞춰서 회사가 이제는 이 재무제표가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가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뭘 보고 들어가냐면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R&D가 기술에서 이제는 출시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출시가 되는 시점에서 일반인들은 들어가죠. 네. 근데 어떻게 되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뭘 보고 들어가요? 먼저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럴 때 이게 이 정보가 확실성이 있고 이 투자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고 먼저 투입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출시할 때 빠져나옵니다. 맞습니다. 출시할 때 빠져. 그러니까 일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새만금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듣잖아요. 네. 뭐가 들어옵니다? 뭐가 기대가 계속 부풀어 오르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누가 갔다고 생각합니까? 기관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보의 우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예요. 여러분들보다 이 새만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밖에만 조금만 나가면 물어보세요. 새만금이 어디예요? 새만금이 어딘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부안이 어디예요? 부안은 더더욱 모르죠. 네. 맞죠? 부안이 어디야? 부안이? 저 맨 끝에 해남 옆에 아니야? 맞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들이 그만큼 머릿속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개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왜냐면 그때 그 사람들은 이미 새만금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냐면 새만금의 어떻습니까? 완성도를 보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새만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관 투자 입장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주가가 반영하듯이, 회사의 주가 반영하듯이 땅값도 이때 반영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은 새만금 언제 개발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개발돼? 아주 깝깝한 얘기예요. 깝깝한 얘기. 정말 이 가격적인 논리를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개발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발에 대한 호재를 타고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호재를 타고.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새만금 공항이 들어간다. 어떻습니까? 항만이 들어간다. 어떻습니까? 남북 이쪽 삼쪽 들어간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뭐 탐성이 들어간다. 이런 거 자체가 호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성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갈 때는 뭐냐면 이미 그런 호재를 타고 시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지고 건물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격적인 정체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새만금은 지금 어떠냐 비행기로 따지면 지금 현재 이륙 전 단계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어떻습니까? 표는 안 났어요. 왜?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이륙하기 위해 달려가죠? 네. 그런데 뜨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안 달렸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륙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이륙하기 전에도 달리고 있죠? 네. 그걸 사람들 모르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순간 또 떠버리잖아요. 네. 이미 그때는 어떻습니까? 때가? 늦었어요. 때는 늦이